안녕하세요. 이현철 소장이라고 하는 분의 그 부동산 그 집값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분은 2020년 9월부터 뭐 여러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2018년 1월 달에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라는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아직 수도권 아파트의 폭등장은 오지 않았고 향후 3, 4년간 상승장이 더 지속될 거다라고 봤답니다. 17년쯤에 책을 쓴 걸 감안하면 이미 5년 전에 상승장의 남은 기간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 이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의 10에서 20% 하락은 조정장에 불과하다. 곧 서울과 수도권이 크게 폭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라는 책을 또 출간을 하고 이래저래 2020년 6월 이후 거래량이 터진 폭등장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폭등장 이후에 반드시 상추 잡은 사람들을 말려 죽이는 장기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쯤부터 이제 좀 냉정해졌답니다. 앞으로 1년간 더 상승하겠지만 뒤이어 장기 하락이 오니까 지금은 사지 말고 차라리 이 기회에 부동산 공부를 하라고 얘기했답니다. 집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당분간 오르는 건 기분만 일시적으로 좋을 뿐이니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지금은 왼쪽 어깨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파는 게 유리하더라고 자기 유튜브에서도 주장했다고 합니다. 2021년 7월쯤부터 폭등이 끝나면 곡소리가 울리니 피바다가 될 시장에 대비하라고 얘기했답니다. 마지막 상승장이다. 마지막 기회가 된다. 팔 수 있으면 1주택도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때문에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답니다. 그 외에 수도권, 서울 전역에서 미분양 미계약이 나올 거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폭등장 막바지에 신고가와 하락 거래가 혼재하는 혼란이 생기고 호가실 거래가 갭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끊기고 하락장으로 접어들 거다라는 상승장 막바지의 현상들을 이미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뭐라고 얘기하냐? 상승장에는 정부 규제 의미 없다. 하락장에도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이 약하게 나올 수 있으나 의미가 없다. 이때가 오히려 일시적인 반등할 때가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보고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하락시장이다. 향후 4년간은 매수 버튼을 클릭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투를 잡은 영끌 1주택자들은 대부분 못 버틸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쯤에 바닥을 찍을 걸로 예상한답니다. 새로운 상승 사이클 시작은 2030년쯤으로 예상한답니다. 3, 4, 5, 6, 7 이 사람의 말로는 앞으로 한 5년 이상 집값이 내려간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2030년쯤에 다시 상승을 시작할 거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은 10년 주기라고 얘기한답니다. 앞으로 3년 넘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2030들 영끌한 사람들이 많이 파산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영끌한 사람들은 진짜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까이에 있는 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억 5천을 빌렸는데 대출 이자가 300 몇십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뭐가 믿기 어렵냐면 5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 5천을 대출했습니다. 그는 과연 90%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죠. 집을 사는 시기가 언제 어느 때일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출을 90% 내는 건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봤죠. 근데 그분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게 얘기를 한 거라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영끌한 사람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들이 결정한 대가를 치르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파산하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힘들지만 망하진 않지만 무리하게 대출해서 연끌해서 갭 투기한 사람들은 꽤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서울 거래에서 갭 투자한 비중이 43%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세값이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해서 갭 투기를 했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뭐 역전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충격적이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오른다. 집을 1주택이면 실수요면 무리하게 연끌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저 건설업계 시행사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떠들어대는 나쁜 놈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 그 당시에 팔라고 얘기한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오른다 내린다 확률 찍어서 운 좋으면 맞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부동산은 쉽게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한동안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쉽게 올라가기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의 흐름을 보고 냉정하게 분석하면 정확하진 않아도 어느 시점이 집값이 내려가고 집값이 또 다시 반등할지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이 되면 2027년, 2028년 이쯤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할 수 없다. 집은 주거수단이지 투자의 수단이 못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여러가지 신호가 있을 텐데 그러한 신호를 보고 나중에 정말 집값이 싸졌을 때 꼭 필요한 것들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장만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